안녕하세요. 주희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업 업무 팁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제 인스타와 유튜브를 보시고 수업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해 주셨던 점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서 활동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연계에 관해서는 제가 교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준비가 끝나면 좀 길지만 알찬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활동지를 어떻게 구상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진으로 제가 만든 활동지들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어 쓰고 있는 이유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활동지를 만들어 쓰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을 흐름 있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활동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혁신학교에서 3년째 혁신과 교육과정 업무를 해오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과정 수업 평가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철학이 담긴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의 철학이 담긴 학급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 철학을 수업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철학이 담긴 수업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구성의 단위가 좀 길어지다 보면 하다가 아이들이랑 갑자기 방향을 잃거나 아니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활동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활동지 안에 수업의 목표, 차시 계획이나 흐름, 평가 계획들을 분명히 해두면 아이들도 저도 원래 프로젝트의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둘째, 활동지를 만들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피드백의 연계가 더욱 용이해요. 앞서 말했듯이 교사의 철학이 담긴 교육과정,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수업과 평가로 가져가는 중간에 있는 것이 저는 활동지라고 생각해요. 연간 학급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월별 프로젝트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활동지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활동지에 필수적으로 성취 기준, 수업 내용, 평가의 영역과 기준, 피드백 등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성취 기준에 연결되어 있고 또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아이들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셋째, 저는 활동지를 만드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과정적인 면을 보면요. 활동지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교과서를 대신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제가 누락하거나 빠뜨린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서나 교과서도 더 꼼꼼히 보게 되고 놓친 성취 기준은 없는지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지를 만들면서 제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제 자료로 활동지가 계속 남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정교한 제 자료를 남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수업 활동지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정교한 활동지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활동지는 차시차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같은 학년을 3년째 하다 보니까 또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활동지들 중에서 보완되면서 좀 더 발전된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활동지를 추려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온책 읽기 활동지를 가지고 활동지의 구성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만든 활동지들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초창기에 만들었던 활동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한쪽짜리로 되어 있고 이쪽쯤에 이렇게 단원 정도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시 내용이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사실 이러한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별로 색다를 건 없지만 그냥 관련된 단원을 넣은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활동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진화된 게 이 정도인데요. 활동지 여러 장을 좀 흐름에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같은 책으로 할 수 있는 활동 하나, 둘, 셋을 연결지어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조금 이렇게 예시 자료 같은 거 아이들이랑 읽었던 책들 넣었다는 것이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여기에 성취 기준이나 활동 목표를 쓰진 않았고 그냥 수업에 필요한 자료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나눠주고 수업하는 형태로 활동지를 활용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진화한 게 이건데요. 환경교육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무한도전 영상을 보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취 기준 및 평가 내용이 좀 들어갔죠. 이 부분이 좀 수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양면에 수업을 하는 활동지였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새로워진 거라고 하면 이렇게 성취 기준과 평가 내용을 앞쪽에 적어두어서 아이들에게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인지하도록 했던 점이 좀 성장한 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체계화한 게 이런 활동지들이었는데요. 이거는 위인전 단원 국어에서 이렇게 수업할 때 위인전도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여러 번 위인전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패턴을 찾고 그걸 통해서 전기문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서 위인전으로 써보는 활동을 한 건데요. 이렇게 달라진 점은 성취 기준을 반영한 평가 내용을 앞쪽으로 좀 써봤던 거고요. 이렇게 활동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 내용을 실제로 평가하는 것을 좀 넣었어요.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몇 개의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온작품 읽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식물과 관련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앞쪽에 성취 기준과 관련된 평가 내용, 여기는 두 개를 다 썼죠. 성취 기준과 평가 내용을 다 쓰고요. 실제로 이렇게 뒤에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한 수업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걸 이해했는지 이렇게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진화된 점은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나눠서 앞쪽에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든 지역의 공공기관 찾는 활동지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내가 여기다 이것만 안내하는 게 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활동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올해 만든 활동지예요. 우리들과 관련된 활동지인데 사실 4학년 2학기 국어에 우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미리 하고 싶었어요. 저희 반에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3자의 눈으로 우리 반을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활동을 1학기에 가져오게 됐는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렇게 수업의 흐름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관련 성취 기준과 채점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썼다는 것이에요. 사실 채점 기준표라고 하면 상중하를 정확히 넣어야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에서 상중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그래서 도달 미도달 그런데 스스로 잘 할 수 있으면 상의 기준으로 보고 제가 아이들의 성장을 피드백을 통해서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도달을 했으면 이제 중 정도로
받아들였고요.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아이는 이거에 도달할 수 없다 하면 저는 이제 하루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서 좀 더 세부적인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짜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국어가 주가 되는 수업을 짜면서 미술과 도덕을 덧붙여서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미술을 중심으로 국어와 음악과 여러 가지를 합치는 수업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 수업은 제가 거의 3년, 4년째 해가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활동 순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 교과 영역, 채점 기준, 평가 내용 등을 다 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아이들에게 안내해주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수업이 무엇과 관련된 수업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어서 수업을 했어요. 이렇게 좀 제 활동지의 변천사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한 차시에서 여러 차시로 흘러가고 한 교과에서 여러 교과로 흘러가고 또 그냥 하는 것에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성취 기준, 평가 기준, 교과, 영역, 채점 기준표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러한 발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제 활동지를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학년 학급 교육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학년 학급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업으로 연결 짓는지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학년 교육과정의 표지가 이렇게 생겼고 실질적으로 1년의 운영 계획은 이렇게 한쪽짜리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학급의 철학을 담은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시기별로 해야 할 역량들,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진로 교육에 관한 부분들, 주제나 가치, 프로젝트들, 교과와 체험학습 계획까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먼저 이렇게 큰 얼개를 짜야 그 뒤에 이제 수업들이 교육과정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얼개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진도표하고 평가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2학기 진도표예요. 앞선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진도표로 수정을 했는데요. 올해의 진도표는 그러니까 감축된 시수들을 표시하고 그 시수들의 어떻게 성취 기준을 나누어서 수업을 할 것인지로 진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지에드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9월 달에 이 부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온작품 읽기가 좀 1학기 때 아쉽게 끝난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모를 다시 시작될 온라인 계약에 대비해서 원작품 읽기를 먼저 하면 좋겠다는 학년 선생님들의 협의가 있어서 원작품 읽기를 먼저 가져오게 됐어요. 사실 이때만 해도요, 어떤 책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주제들을 원작품에서 다뤄야겠다 정도만 정해뒀고요. 책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나중에 정한 편이거든요. 이 주제들을 어떤 책으로 했을 때 잘 다룰 수 있겠다. 그 책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해서 뒤에 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활동지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활동지 만드는 방법, 실제 수업 내용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책을 선정할 때 크게 3가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들을 녹일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푹 빠져서 책을 읽고 또 그 후에도 책의 재미를 느껴서 즐겁게 독서 활동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책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사실 1학기에 저희 반 아이들 교우 관계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상담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변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특히 학교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시고 또 온작품 연구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분께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다 했더니 책 몇 권을 추천해 주셨고 그 중에서 제가 읽어보고 나서 이 책이 참 좋겠다 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 책을 봤을 때는 좀 표지만 봤을 때 없어 보인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글씨도 좀 딱딱한 느낌이 들고 또 뭔가 그림체도 좀 음산하잖아요. 저희 반 아이들도 굉장히 무섭다고 하거든요. 요즘 이 활동하면서 계속 선생님 왜 이렇게 그림이 무서워요? 뭐 소름 끼쳐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굉장히 책의 내용이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 왜냐하면 화자가 3명인데 그 3명의 속마음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글로 표현을 하고 그 3명의 화자를 통해서 범인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범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얘가 범인인 것 같다가 그 다음엔 얘가 범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에 좀 깊이 빠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 삶에 맞닿은 지점도 있고 또 이렇게 재미까지 읽으니까 이 책이 참 좋겠다 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됐고요. 또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진도표상의 성취 기준이랑도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됐어요. 좀 구체적으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적 의사소통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맨 위쪽에 적어 두었고요.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온책 읽기 활동이다 보니까 꼭 나누진 않더라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읽기 전, 중, 후 활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활동 방법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실 온책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도 있고 요즘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좋은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 내피셜을 더해서 활동을 만들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읽기 전 활동은 우리 반 많이 또 돌아보기였고 그 다음으로는 제목과 차례 등장인물 서파를 살피면서 책의 내용을 상상해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 요약하기, 나와 연결짓기. 이게 이야기 이제 요약하는 부분이 4학년 성취 기준에 있어가지고 가져왔고 요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좀 발문을 통해서 찾는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이걸 넣었고요. 그리고 낱말의 뜻 추론하기와 사전 찾기, 이야기 3요소 이어질 내용 상상하기, 마음을 담은 편지 쓰기, 진짜 마니또의 의미란 무엇인가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부분은 사실 성취 기준에 없고 제가 우리 반 아이들과 하고 싶은 활동을 좀 추가로 넣었어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짜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교육부 훈령이나 아니면 국가수준 교육과정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평가 계획을 짤 때 꼭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취 기준이라든지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영역 그리고 어떤 걸로 할 건지 사실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방법, 시기, 채점 기준표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평가 기준이 사실은 평가 요소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만들게 됐어요. 사실 매 차시별로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영역, 요소, 채점 기준표 다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과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이걸 다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순서를 알고 또 이것이 어떤 성취 기준과 연결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아는 것 정도는 아이들에게도 꼭 주어야 할 정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기준은 제가 임의로 선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꼭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점 기준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중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는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장평가의 관점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던 아이, 진단의 관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도움 없이도 처음부터 잘했던 아이가 있고, 제 도움을 받아서 많이 성장해서 도달 지점에 이른 아이가 있고, 아무리 제가 도와줘도 이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3개의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전체 차시를 평가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 보았어요. 이 틀도 누가 준 게 아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이 정도로 만들면 좋겠다. 너무 구체적인 것보다는 간결하면서 대신에 모든 게 담겼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든 틀이고요. 수업 전에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사실 성취 기준에 관한 부분은 좀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앞쪽에 활동의 순서, 우리가 이런 순서로 수업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평가는 이럴 때 이루어지는데 이런 내용을 평가할 거야.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 네가 혼자 해도 되고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도와줘도 못하는 친구는 있을 수 있어. 그럼 다음에 비슷한 활동을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것들은 제가 1학기에 우리들이라는 제재로 그땐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한번 했던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 활동제도 지금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2학기 한 번 더 하는 느낌으로 좀 더 보완한 느낌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직히 아이들의 성장 지점을 더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어질 내용을 상상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썼는데 2학기가 되니 이어질 내용을 상상할 때 좀 더 성장해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라는 지점을 보기 위해서 1학기와 2학기에 같은 성취 기준으로 이제 2번의 평가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읽기 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많이 또 돌아보기를 처음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거의 1주, 2주 단위로 학급 자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 건의하고 싶은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면 이제 회장, 부회장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그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하는데요. 1학기 말에 아이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싶다고 건의를 했고 많은 친구들이 찬성을 해서 실제로 많이 또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가져오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했던 마니또 관계도 그리기, 그때의 경험들, 내가 마니또를 위해서 해준 일들을 떠올리면서 책과 제 삶을 자연스럽게 연결짓고 또 이렇게 동기를 유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마니또란 뭘까? 읽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바뀐 생각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지를 구성했고요. 2번째 읽기 전 활동으로는 읽기 전에 이제 상상하기, 그리고 등장인물들 보면서 가장 관심 가는 친구 찾아보기, 또 등장인물 설명만 보고 누가 이상한 쪽지를 주었을지 추리하기, 이렇게 추리하고 상상하는 내용들을 좀 앞쪽에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 뒷부분만 보게 돼도 이상한 쪽지가 적혀 있어서 아이들이 이거 누가 썼을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저는 원작품 읽기를 할 때 아이들과 소리를 내서 같이 읽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제 몰입해서 읽는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읽어오면 띄엄띄엄 읽는데 같이 읽게 되면 굉장히 이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 책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이제 어떤 나쁜 일을 당하고 그것을 범인을 추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읽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주지 않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학급에서 이 활동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읽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절대 스포하지 말아라. 범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것은 친구가 생각할 기회를 뺏는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영의 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제 같이 추리를 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읽기 전 활동이 끝나면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누가 범인인지 생각하면서 읽고 모르는 낱말에 형광펜을 치면서 읽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책을 다시 수거할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띠지 붙이기로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읽으면서 챕터 읽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한 2챕터 정도는 제가 집중해서 읽어줬어요. 제가 다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도 아프고 또 아이들에게도 읽을 기회를 주고 싶어서 쪽 단위로 아이들이 나눠서 읽고 있고요. 이야기 요약하기, 챕터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 챕터 중에서 내 삶과 연결 지을 만한 질문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랬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있고
화자가 3명이기 때문에 그 화자에 맞게끔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읽기 중 활동으로 이 낱말의 뜻 찾아보기를 넣었는데, 사실 이거 1학기에 온라인 학습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서 등교 계약했을 때 제가 다시 짚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특히 책을 읽으면서는 글 속에 그 문맥 속에서 뜻을 유추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내용에 비추어서 내가 생각한 뜻을 먼저 써보고 그 다음 사전에서 찾는 식으로 활동지를 구성했고요. 아이들이 띠지를 많이 붙이는데 모든 단어를 찾으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5개만 개인별로 찾아서 이걸 전체 학급으로 합쳐서 학급 사전 형태로 좀 만들어낼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활동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지는 여기까지만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3요소 정리하기, 인물에게 궁금한 점 질문하기, 또 이어질 내용 상상하기. 근데 이어질 내용 상상하기 표현하기를 이번에는 좀 극본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1학기에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2학기에는 좀 극본을 써서 연극으로 좀 간단하게 꾸몄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연극의 파트를 좀 가져와서 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런 내용도 이제 성취기준에서 다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연이가 되어서 민석이에게 편지 쓰기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음을 담은 글쓰기의 성취기준을 가져와서 이렇게 쓰게 됐고, 마지막에 이렇게 앞서서 마니또가 뭘지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실제 활동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냐면 이 책에 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스포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썼고 전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실제 수업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때그때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그때그때 평가를 해요. 특히 여기 앞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 3번이 끝났다 그러면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평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5 활동이 끝나면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저도 평가합니다. 네. 활동지 보면서 수업 때 보면서 이렇게. 그래야 수집 평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은 수업 중에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활동지를 만드는 팁 아닌 팁인데요. 사실 이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 많이 또 글씨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읽기 전중 후 활동이에요. 제가 활동지를 만들 때 색깔과 글씨에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이 책에 좀 몰입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폰트를 좀 쓰는 편이에요. 폰트통 이용해서 이제 저작권 없는 글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책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다 싶어서 이 보라색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글씨에 나오는 색깔들을 여기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 활동지도 전, 중, 그 다음에 후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아이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활동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모든 활동지가 거의 그래요. 똑같은 색을 뽑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글에 보면 스포이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포이트로 클릭해서 그 색을 똑같이 가져와서 활동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활동지 만드는 방법, 수업과 평가에 관한 팁들을 좀 남겨드렸는데요. 사실 실제 수업을 이 영상 안에는 다 담을 수가 없고요. 제가 틈틈이 브이로그에 어떻게 수업하고 평가하는지를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업의 장면은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셨지만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많고 저 역시 이걸 보면서 이게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재작년,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더 나은 활동지를 만들고 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제 성장에도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이렇게 본인이 만드신 활동지를 의미 있게 활용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